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인포맥스 D의 우진석입니다. 오늘은요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 금리라든지 유럽의 물가 지수라든지 거시경제, 대외 변수의 이 가상자산 업계도 굉장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미국 증시까지 뭐 동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네. 2022년 후반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중화가 좀 되면서 예. 한 2017년도부터는 거시경제 흐름이랑 굉장히 맞물려서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이 산업 내에서는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어떤 플랫폼의 예. 업그레이드 같은 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막 급격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현재 분위기 좀 이어갈 것 같다라고 그렇군요. 좀 예상이 오늘도 저희가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찬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인사이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1세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죠. 네. 코인플러그의 이제 허원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 플러그의 허원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작년 말만 해도 NFT라는 시장, 이 코인 마켓과 더불어서 굉장히 흥행을 지속했던 마켓인데 올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원호 이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코인 플러그라는 회사가 이 업계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NFT라는 걸 처음 만나게 된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이사님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NFT에 대한 관심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는데 예. 결국에는 NFT라는 게 생겨나고 이 NFT가 디지털 아트, 즉 미술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된 게 2018년도, 19년도였었던 것 같아요. 예. 17년도에 이제 오픈시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것들이 추구가 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작가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아트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게 뭔가요? 했는데 NF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코인플러그에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 NFT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앞으로 있을 NFT의 방향성이 블록체인의 발전과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투자라든지 거래라든지 NFT가 이제 마켓이라는 이름하에 거래소에서 현재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도 굉장히 많고 예. 전 세계적으로는 오픈시라든가 뭐 라리블이라고 하는 대형 뭐 거래소들이 많은데 예. 결국에는 이 NFT가 이제 가치를 갖고 그 가치가 이제 증명되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시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면서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NFT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NFT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지난번에 저 인포맥스티 허원호 이사가 나와 주셔서 DID 그 자기 인증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NFT 이야기 해보는데 NFT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DID를 설명했을 때와 가장 비슷한 영역인 것 같아요. 예. NFT는 그 NFT 하나만으로도 그거에 대한 희귀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하지 않는 불변성, 그 블록체인의 기술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NFT는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일무이한 거죠. 그 NFT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에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성, 희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고 해킹의 위험이나 이런 거에서도 안전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등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네네. 등기인데 부동산 등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등기소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증명서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증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NF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게- 등기부 등본과 네. 비슷하다. NFT라는 게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체 불가 토큰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10,000원이 10,000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10,000원은 수많은 10,000원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NFT는 이 10,000원은 특정 뭐 10,000원 번호가 뭐 있다던가 아니면 최초의 10,000원이라던가 뭐 찍었을 때 첫 번째로 나온 10,000원이라든가 네. 이러한 희귀성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리사님 생각에 이 NFT는 어떤 영역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초기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거는 워낙에 NFT가 디지털 아트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네. 디지털 아트에 이제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NFT는 뭐 신원 인증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신원 같고요. 인증. 네, 이 부분은 본인을 인정하는 수단으로서의 그렇죠. NFT. 결국에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웹3라고 얘기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네. 그 메타버스 안에서 재화의 영역이나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그리고 네.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물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NFT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대표도 NFT라는 거에 관심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NFT 굉장히 많이 관심 많죠. 많이 갖고 계십니까? NFT도 보유도 많이 하고 있고, 예. 네 관심도 많고, 예. 뭐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이장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에 지금 예치하는 금융 서비스에 가까운 거를 대표로 하고 계신데 네네. NFT의 시장성은 어디서 보고 계세요? 그 이제 NFT가 잘 어울릴 만한 영역. 예. 저는 NFT 영역이 게임 음,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음, 이 두 쪽에서 파괴적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걸로 좀 봐요. 음.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NFT를 이 디지털 아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거든요. 예. 어떤 창작물, 그림 뭐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앞으로 한 3년, 5년 내에 있을 파괴적 혁신은 게임과 어떤 메타버스 공간 쪽에서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 NFT 시장의 판도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새로운 웹3 환경이 되면 네, 조금 NFT가 좀 그걸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주는 하나의 경제 체계라고도 볼 수 예.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의 재화의 역할로 NFT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의 재화, 하나의 자산의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자산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금융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자산을 담보로 돈도 빌릴 수도 있고, 뭐 지불 결제를 쓸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오프라인 공간들이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져서 그와 유사한 활동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으로서 중간 매개체로서 NFT 너무 이제 적합해 보이는 거죠.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허 이사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최근에 이 NFT 시장이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긴 한데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도 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NFT가 광풍이 불었던 작년부터 네. 시작해서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겼어요. 네. 그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거의 30개 이상 30개 요? 네네. 맞네요. 네. 마켓플레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조금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정작용을 거쳐서 정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그 거래량 규모로 보면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오픈시라든가 지금 글로벌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 해외 NFT 거래소. 해외 NFT 거래소인 경우에는 작년 1월에서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70% 가량 거래량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70%가 빠진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최고치에서 70%가 빠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어 그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NFT 거래량이 이제 반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또 이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 NFT 마켓플레이스, NFT 거래소를 실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 30여 개 정도 생겼다가 지금 좀 분위기가 업계 내에서의 실제 NFT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이 체감 온도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많이 거래량이 줄었으나 근데 NFT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미래 가치에 미래 대해서. 가치에 네.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고 이 NFT가 지금은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아까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NFT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그 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화의 영역 그리고 무언가의 물건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조금씩 방향성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한 곳에 치우쳐져 있었던 게 다양화되고 그 다양화된 거에서 어느 정도 NFT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크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NFT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또 빗대어서 보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상당수의 마켓플레이스들은 NFT 마켓플레이스들은 그 디지털 아트로서의 NFT를 많이 이제 리스팅, 등록을 하고 거래를 하는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된 것 같거든요. 콜렉션처럼요. 네, 컬렉션처럼.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인식들이 좀 있긴 하겠네요. 뭔가 다루는 아이템들도 뭐 디지털 아트보다는 좀 더 사용성이 있는 어떤 게임의 재화나 이런 형태로 좀 가야겠다라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디지털 아트에 국한돼서 디지털 아트 하면은 뭐 유명하신 작품들을 뭐 쪼개가지고 그쵸. 판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방향성 자체가 디지털 아트에만 국한되고 그거에 대한 가치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주요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서는 사용성에 초점을 둔 NFT를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성에 초점을 뒀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신세계의 푸빌라 같은 네.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신세계를 이용했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가 네. 할인 이런 뭐 주차라든가 네. 이런 베네핏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혜택들을 계속해서 주는 실용성이 있는 NFT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죠. 야, 근데 이제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의구심 많이 들어하거든요. 뭐 신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뭐 이용 권리 주는 거를 굳이 NFT로 할 필요가 있어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아주 궁극적인 네, 질문이기도 네, 합니다. 네, 더 맞습니다. 불편한데 뭐 지갑에도 담아야 되고 인증도 보여줘야 되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좀 풀어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NFT 자체는 처음에는 기념품 그리고 멤버십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 은행에서 뭐 카드를 발행한 거다 하면은 웰컴 NFT처럼 이렇게 주는 것처럼 네. 하나의 기념품 기념품. 요인으로 하나를 받았는데 네. 이 받은 거를 사용했을 때 제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효과와 똑같은 그런 베네핏을 받는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굳이 안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를 결국에는 더 좋은 혜택 예를 들어 5% 할인 쿠폰이 있는데 이 네. NFT 있는 사람은 10% 할인 쿠폰을 준대.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백화점을 하는 사람들은 그 NFT를 사가지고서라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 일반 혜택보다 더 메리트 있는 혜택을 NFT 보유자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NFT 보유자들이 뭔가 스스로의 뭐 커뮤니티 이런 결속력들이 생기고 이게 더 기업에 더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하게 마케팅으로 접근을 해서 NFT 시장을 바라봤다면 네. 이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NFT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은 마케팅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관된 실물 자산과 연관된 NFT로 대중들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 사실 대기업이나 이제 기업들이 NFT 사업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NFT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NFT를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산의 가치 평가가 똑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용성으로 먼저 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원숭이 NFT, 네네. 요게 얼마에 판매되는데 그게 그 값어치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사람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평가에 대한 기준, 요건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숭이 NFT가 가격이 한 80이더리움 정도 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한 2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예. 한 뭐 1억 5천 정도? 그 원숭이 NFT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 중에 하나를 지칭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걸로 따지면 뭐 BAYC라고 하는 원숭이 NFT가 캐릭터 하나에 1억 5천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느냐로 그쵸. 출발을 아, 다시 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NFT 자체가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 예. 투자 가치 수단도 있지만은 그 작품에 대한 후원 그리고 네. 이 작품에 대한 응원의 성격으로 진행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크립토 시장 안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안에서 그거를 사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감 그리고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초기에는 그런 게 더 많았죠. 이 작품에 대한 응원, 난 여기에 대한 뭐 홀더고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일원이 된 거야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네. 그게 약간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에 대한 네. 그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숭이 하나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나 그거를 응원하는 팬층이 그 정도 가격이면 이게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이건 그런 버블이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크립토 시장 안에서 그 NFT를 응원한 사람들이 크립토인들이 네. 서로 사고 팔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거품이 끼게 됐다라고 보는데 그게 사실 맞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거품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결국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 원숭이 조각 하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웹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원숭이를 내가 5억을 주고 사야 돼, 10억을 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의구심은 당연히 들죠.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팬들 사이에서 저희가 네. 이제 거의 안표라고 얘기를 네. 하면 어떠한 유명 가수의 공연을 가려고 그거를 사게 되면 결국엔 정가는 정해져 있으나 그렇죠. 어차피 이제 가격이 그거를 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약간의 거품은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우리가 명품 심리랑 좀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명품과 일반 상품을 비교해 보면 원가의 차이는 크게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원가 차이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만큼 높은 가격의 명품 갖고 있으면 분명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돋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만 플렉스를 할 수 있으니까 NFT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은 같은 이미지인데 뭐 1억 5천, 어떤 것은 뭐 1,000원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원숭이를 근데 그럴 이제 수 많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브랜딩이 잘 돼 있으면 명품처럼 네. 충분히 그 가지고 유지하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같이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거기에서 계속 유틸리티라고 사용성을 부여해주는 노력하는 거죠. 그 이제 팀들은. 네, 그거를 이제 로드맵이라고 해서 각 팀들이 그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로드맵을 얼마만큼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도 이 가치가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 1억 5천짜리 BAYC NFT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인증을 하면 그래도 현재까지는 우와라고 하니까 크립토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브랜딩 자체가 계속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뭐더 가치 없어지고 뭐 이제 팀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그러면 이제 그런 가치 없어지게끔 이제 되는 거고 뭐 그런 좀 원리도 일부분에 있지 않나. 이게 뭐 본질적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뭐 경매로 유명해진 NFT도 코인 하는 회사가 샀더라.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좀 유지되는 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서점 가면 NFT 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일반 고객, 일반 사용자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환경인가요, 지금은? 이 NFT 자체를 이제 되게 희귀하고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마켓 형태여가지고 예.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민팅을 할 수 있어요. 민팅이라는 민팅이라고 거는 하는 거는 NFT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설계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그렇죠. 올려서 네. 팔 수도 있는 걸로. 네네. 어.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아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 사진이 그래요?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림이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 전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 그거를 이제 팔려고 올리신 분은 아니고 네. NFT를 하는데 자기 아이의 어린 시절을 이제 NFT로 발행을 하더라고요. 네. 발행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려고. 스스로의 기념품 같은 거. 그렇죠. 예. 그 NFT를 발행하면 이 NFT는 어차피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고 IPFS에서 이미지까지도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굉장히 시간이 흘러서 늙었을 때 우리 아이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뭐 죽더라도 그 다음 세대도 내 아이의 모습, 그 손주, 손자도 블록체인이 이제 영원하다면 네. 거기에서 이제 꺼내볼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NFT 앨범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참 그런 것들은 누군가와 거래하는 용도는 사실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NFT 자체를 거래하고 디지털 아트 국가하고 이게 얼마짜리야. 근데 나는 이걸 갖고 있으면 얼마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심리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연들처럼 개인의 어떠한 기념 그리고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NFT가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코인 마켓 자체는 그렇게 뭐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NFT의 참여자 숫자는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거래량과는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신규 유저라고 하는 유입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광풍이 불었던 2021년 그리고 올해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인원수도 그 거래량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줄어 있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의미 있는 NFT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음원이라든가 그리고 네네. 사용성에 초점을 둔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베네핏을 줄 수 있고 이 베네핏을 자기가 이용하기 위한 네. 그런 커뮤니티 구성에 의한 NFT들이 발행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NFT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걸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초기에 저희 코인 마켓 거래소들의 회원수가 늘어났던 것처럼 네. 마케팅을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진성 유저들 어. 이 NFT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혜택을 받기 원하고 이 NFT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성 유저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거를 발행하고 어떤 거를 구입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이지 뷰 수는 비슷해요. 회원 가입이 많을 때랑 적을 때가 비슷해요. 호황기랑 현재랑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페이지 뷰가 비슷하다는 거는 저는 확실히 엄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이 안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뭐랄까 개인 고객들이 좀 늘어나면은 투자도 늘어나고 거기에 시장 확장도 될 테지만 코인 마켓이 현재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뷰 자체는 눌러본 횟수는 그대로다. 네,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거죠.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인 네네. 것 같은데 사실 뭐 허이사께서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쪽으로 돈 벌기용으로 NFT 거래를 하는 게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훨씬 많죠. 어, 그 시장이 있어야지 다른 시장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 투자의 그리고 거래 목적 그러니까 툴로 바뀌어 버린 게 약간 변질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원래 목적이기도 한 건가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생기고 그거를 저희는 블록체인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생겨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NFT도 마찬가지고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DID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블록체인 영역이고 가상자산과 뭐 연동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투자 수단으로서 하기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비트코인이 얼마야라고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네. 그 투자의 가치를 갖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투자가 잠깐 어려웠을 때는 내려오기도 하고 NFT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NFT도 토큰이고 코인이고 하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발행을 하시고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기념으로 될 수 있고 자기만의 코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머지 디지털 아트라든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BAYC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은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과정들 또한 이 NFT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어떤 기념품이 남들에게도 소중할 수도 있고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행을 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어떤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과 저와 이제 뭐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진이 굉장히 기념품적이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거품은 있으나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NFT 시장이나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 마켓 시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뭐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은 확실히 그 어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무결한 네트워크에 네. 자신의 기념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그걸 나중에 다시 이제 뭐 꺼내 보거나 유지되는 여기에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를 또 두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NFT를 그 이제 non-fungible 토큰이잖아요. non-fungible한 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체 불가능하고 이게 토큰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토큰이란 건 뭐냐면 전 세계 누구하고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하나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원래 대체 불가능한 거는 유동성이라는 게 없어요.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딱 맞는 사람 매칭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거래하는 환경도 어려운 거고. 근데 이게 토큰이 되니까 이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유동성이 확 만들어진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토큰 형태로 나와서 전 세계에 있는 어디에서 누구한테나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고받는. 근데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고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 비싸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게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는 역할을 한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순기능들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소라든지 투자 개념을 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시장 발전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NFT가 이제 토큰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럼 좀 인기 있거나 이걸 좀 알아두면은 이건 좀 NFT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네네. BAYC라든가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이렇게 원숭이 그림인가요? 네, 원숭이 그림이고요. 네. BAYC는 이제 되게 지루한 원숭이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정말 원숭이 하나에다가 다양한 아이템들을 붙이면서 레얼리티를 나누고 그 레얼리티라고 하는 게 희귀도, 네, 희귀도를 나눠서 이제 입힌 거죠. 매칭을 네. 해가지고 랜덤으로 입힌 거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고 크립토펑크는 영국에서 이제 시작되긴 했는데 네. 가장 유명한 그 픽셀 아트예요. 그러니까 네네. 픽셀로 사람의 모양을 여러 가지 네모 아이템으로 이렇게 해서 해갖고 이렇게 그림 된 거. 네네네. 그게 가장 유명한 거니까 나 이거 두 개를 뭐 NFT 이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장 유명한 걸 알고 딱 있다라고 보면 이건 얘기하는 거죠. 이게 NFT구나 하는 것들이 있죠. 네네 예. 맞습니다. 디지털 아트 쪽에서는 저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브레 작품이 이제 워낙에 네네. 비브레 작품이 워낙에 유명했고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뱅크시 작품 중에 뱅크시. 하나인데, 네, NFT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게 NFT가 있으면 꼭 원본이 있어요. 근데 그 디지털 아트로 이렇게 만든 거는 당연히 그게 원본이겠지만 네. 실제 원화를 기반으로 한 것들은 이제 원본이 있는 거죠. 근데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뱅크시의 작품을 어떤 회사에서 사서 이 뱅크시의 작품을 NFT로 하고 실제로 원화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NFT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사례들만 알고 계셔도 NFT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면은 최근에 핫한 건 뭡니까? 그것도 좀 알고 싶은데. 최근에 그거는 그냥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주니까 최근에 인기 있는 거 좀 하나 알려주세요. 구경이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광자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BAYC라든가 크립토펑크 그리고 BAYC의 저는 솔직히 아류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양한 파생된 네, NFT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 어떤 음원 NFT, 음악 NFT. 음원 NFT인데 뭐 그 카테고리도 되게 좋은 성장하고 있는 네네. 카테고리니까. 음악 NFT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음원 NFT는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앨범을 NFT로 산다. 네네. 그러니까 NFT로 음원을 발매를 하는 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NFT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NFT로 앨범처럼 구입을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뭐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갖는 건 아니죠. 뭐 저작권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소유권만을 가져가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어디 가게에서 앨범을 구입하는 거를 이 앨범이 아니라 NFT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이제 앨범을 구매하는 거네요. 신박한 아이템들이 많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뭐 기존에는 원숭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전부 원숭이 아니면 고양이였어요 예전에는. 네.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뭐 지자체도 하고 뭐 운동선수 NFT도 나오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그 예전에 이제 NFT가 좀 화랑을 시작하기 직전에 20년도로 기억하는데 2020년도. 네, 22세기 미디어라는 곳에서 이세돌 네네. 구단의 알파고. 네, 알파고와의 대전에
그 논 순서를 이제 A랑 이제 행과 열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록해가지고 NFT로 발행한 적이 있어요. 아 바둑알의 기보를 NFT로 발행을 했다. 네, 맞습니다. 얼마 팔린 줄 알아요? 얼마였습니까? 2억 5천이요. 2억 5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들으면은 이 NFT가 물론 열심히 만들어서 값어치가 있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지만 2억 5천을 하느냐는 사실 이제 조금 의문이 있긴 이세돌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이세돌이 직접 참여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미했었고 이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수집품이 가치를 가진 이유로 되게 비슷해요. 네.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누구나 아는 사건이어야 되고 이제 이세돌의 그 바둑 기보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인공지능 이겼던 마지막 바둑의 대국 장면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마지막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 기보 하나하나를 의미를 부여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식을 NFT 1.0이라 불러요. 그냥 오로지 희소성만으로도 그냥 거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시기.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구매한 사람이 2차, 3차 거래가 됐냐? 그렇진 않거든요. 첫 번째 구매한 사람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어떤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건 해결이 좀 덜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유틸리티, 사용성, 그 사용성을 게임에서 주기도 하고 뭐 메타버스 공간에서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부여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성이 안 차죠. 왜냐하면은 그런 게임들이 많이 없고 그런 메타버스 환경들도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가 딱 맞물리면 뭔가 메타버스 환경 자체가 확 좋아지는 시기가 되면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NFT도 훨씬 이렇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딱 맞떨어진 시기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표가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대국을 기보를 NFT로 한 것이 2억 5천에 팔렸는데 이후에 재판매가 되었느냐 그거는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한 번의 화제성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마케팅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NFT 시장의 문제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나 NFT를 접근하는 그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중소기업도 네. 마찬가지로 NFT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마케팅에만 조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점에 가면 마케팅 존 그쵸. NFT 책이 올라. NFT 쪽에 올라 있으니까. 경제 경영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NFT 자체를 마케팅 수단, 우리도 NFT 했어.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NFT의 순기능과 NFT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만든 뭐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NFT로 발행을 하고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상품을 보내줄 거야. 이거는 마케팅 차원이잖아요. 네, 그게 2차 판매가 되고 3차 판매가 되고 그게 어떤 기념품으로서의 역할, 기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NFT도 메타버스 웹3 환경에서와 같이 되려면 이런 사용성과 어떠한 유틸리티적 효과 영역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맞아요. 접근을 해야 이 NFT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진짜 이제 NFT를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자문이 오곤 하는 예. 사람들이 대부분 마케팅 담당자가 많아요. 음. 그렇게 마케팅에서 먼저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NFT에서 한번 들어보고 약간 작은 경험이라도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자문 의뢰가 들어오면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이건 좀 이런 게 많습니까? 이제 NFT 설계 같이 하는 거죠. 참여해서 비즈니스 설계나 NFT 관련해서. 그럼 어찌됐든 뭐 마케팅이 됐든 어떤 섹션에 있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NFT를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가 사용성 강화라든지 좀 시장 확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어. 결국에는 이 NFT를 가지고 있는 그 NFT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누군가한테 알리고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면 예. 우리가 추후에 생각하고 있는 웹3나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그 가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마케팅 활동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NFT를 접근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사용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예.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엔 남해군인가에서는 관광 NFT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관광협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NFT를 활용한 기념품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시도한 NFT 중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좀 이렇게 진행됐던 케이스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어요?
독도 관련인데요. 독도요? 네. 어떤 민감한 NFT요? 부분이라도 독도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겁니다. 네. 독도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독도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예. 네.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독도가 이제 날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날이나 이런 게 많이 입도일이 정해진다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그 그 내일- 3대가 복을 받아야 들어갔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전 한 번만 들어갔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런 경우도 거기에 독도를 갔다 온 사람들한테 독도 시민 NFT를 발행을 해줍니다. 기념이네요. 기념이죠. 그쵸? 네, 그 기념품이고 다음번에 또 가서 독도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배지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이런 방향성들도 그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아니면 지갑으로 바로 이렇게 넣어주나요? 예전에는 그 종이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은 네네. 독도버스라고 하는 NFT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지갑으로 넣어주는 형태이고요. 웹에서만 확인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원래 따로 이제 앱상에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것도- 좋네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시도들. 그 남해에서는 관광 홍보 이벤트로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해주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실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관광협회 내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지자체까지 NFT를 한다니까 뭐 일단 미래를 좀 내다본 측면이 있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기업들이 NFT를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네.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NFT 거래소를 직접 만들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에는 뭐 마케팅 차원이 당연히 1번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 NFT로 가지고 있는 그 넥스트 스텝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웹3와 메타버스 환경은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한테는 현실이 됐거든요. 네.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밖에 나가질 못하고 온라인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메타버스 환경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좀 더 많아진 다음에 다양한 수단들이 들어오면서 메타버스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네. 코로나라는 게 너무 온라인 생활을 너무 앞당기다 보니까 저희는 먼저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순서가 약간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 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거래가 되는 무언가가 된다면 지금의 투자는 굉장히 뭐 작은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활동들이 NFT를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미리 판을 깔아놓는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물론 코인플러그에서도 NFT 거래소를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NFT 거래소를 보면은 그렇게 막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위축돼 있는 느낌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NFT 자체도 이제 코인과 마찬가지로 예. 이제 약간은 이제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NFT 자체도 소유권만을 주고 있는 상태고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규제 안에 규제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매에 대한 소유권만 아직은 인정하고 있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그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규제라든가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기업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한 뭐 대기업은 뭐 자금력도 출중하고 네. 뭐 이런데도 대형 IP들 사갖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특근법 하나에만 의존해가지고 새로운 원권법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규제안은 계속해서 발의되고는 있으나 정작 소비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방향성의 이 여권법들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랑 NFT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NFT도 똑같은 블록체인, 코인, 가상자산이라고 암호화폐로 본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제라든가 이런 법안에 대한 내용이 좀 디테일화되면은 아마 대기업들이 훨씬 더 크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NFT 관련된 방송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만든 거래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화가나 예술품
이런 거 위주로만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편중이 됐다 이런 디지털 생각이 아트. 드는데 네. 디지털 아트에만 좀 많이 뭐랄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편한 방법인 것 편하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아는 뭐 김한규, 하백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 작품을 갖다 놓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작품을 가져다 놓는 방법, 그리고 이걸 판매했을 때 그 판매 가격에 대한 예. 부분, 이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이제 유명 작가들 판매 가격이 쉽다는 것은 어떤 가격에 책정해도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정도의 그렇죠. 화가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음. 실제로 다양한 신규 작가라든가 아니면 신진 작가들 NFT를 하고자 하는 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될 수도 있죠. 예.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작가들이 그쪽에 들어가기에는 되게 허들이 있는 거죠. 아 허들이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이런 작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이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는 예. 내가 들어가서 내 작품을 마음대로 민팅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런 마켓플레이스든 민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민팅이 안 됩니까? 예, 발행이 발행이 안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앵커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기념을 NFT로 발행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해외로 가야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에는 2개. 아까 이제 수많은 마켓플레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개.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사실 NFT 초창기라든지 시장이 확대되는 중에 이게 네. 의미 있다는 것이 이런 신진 작가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NFT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켓플레이스들이 자기들이 선별한 작가의 큐레이팅을 해서 그 큐레이팅 한 것만을 팔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거래량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디지털 아트 시장이 약간은 침체되고 이런 시장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따라지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발생한 이제 거죠. 그 디지털 아트에 편중된 거를 좀 넓혀야죠. 좀 방향을 조금 이렇게 선회할 필요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야 우리 솔직히 이제 보면 뭐 어떤 창작가들이나 하더라도 시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올 때였으니까 이렇게 사면 또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은 진짜 디지털 아트 가치 높아 보이기도 하고 또 사고 이런 것 이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막 활성화됐는데 또 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디지털 아트로만 되게 한계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 쪽과의 어떤 사용성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것들 나와야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 좀 될 것 같아서 지금 거래소들은 뭔가 많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용성 위주의 NFT와 앞서 나왔었던 디지털 아트, 예술품 NFT에서 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침체기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암호화폐 시장 침체 때문에 NFT도 같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MD가 있는 것처럼 큐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뭐 규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걸로 직접적인 생각합니다. 코인 마켓 때문에 그렇다. 네, 맞습니다. 어. NFT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입하는 자산을 암호화폐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죠. 현금으로 사기가 안 어렵죠. 되어 안 있죠. 되죠. 네, 예. 지금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 있는 상태에서 예. 이거에 대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낮은 가격에 이거와 똑같은 가격에 구입을 하냐. 그 전에는 이제 100만 원이었다면 예.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50만 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작품 가격은 5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100만 원에 있는 거죠. 그대로 있겠죠. 네. 그럼 제가 지불해야 되는 가상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NFT를 구입할 때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내 코인의 가치는 훨씬 더 높을 텐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시장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NFT가 2021년도 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암호화폐에서 수익을 창출한 이제 MZ 세대들이나 예. 이런 친구들이 수익이 난 것을 다시 NFT 시장에 소비를 하면서 이제 시장의 성장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통해서 또 재투자를 다른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그 그렇죠. NFT를 사는 돈이 우리가 일반에서 쓰는 어떤 피아머니를 막 쓰다가
갑자기 적금 빼서 NFT 사진 않거든요. 그렇죠. 가상화폐 투자하다가 수익 나면 그걸로 돌아가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수익이 만나고 뭐 테라 루나 사건처럼 있던 수익도 가루가 되고 뭐 그런 몇 번의 이제 사건 사고도 겪으면서 NFT 시장에 쓸 돈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였을 거라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같이 NFT 시장도 위축을 받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쓸모 있는 그리고 쓰기 쉬운 NFT 마켓, 뭐 어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NFT 관련된 이런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 그 앱 자체를 가지고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웹상에서 진행을 해야 아, 되고요. 어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를 주소를 쳐서 들어가야만 네. NFT 거래소를 갈 수 있군요. 네, 네. 아,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지갑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웹2라고 하는 일반 서비스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이제 그것 부담이 때문에 있죠. 좀 더 일반 사용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인 경우에는 예. 이제 탈중앙 그 지갑이 있어요. 예. 그 DID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DID로 인증하고 여기서 로그인하면 되겠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웹상에서도 해야 되고 앱을 하나 더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앱에서 DID로 인증하고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한다던가 하는 방식은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웹상에서 이제 간편 로그인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웹 환경에서 실제로 뭐 로그인하고 뭐 하는 방법이랑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내가 작품을 만든다거나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조금은 제약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소속된 회사에서도 NFT 관련 마켓플레이스를 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NFT가 화랑일 때는 뭐 화랑인 대로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켓플레이스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저들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내놨을 때 그게 정확하게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네. 저희는 조금 빠르게 변화를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의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였고 업계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사용성에 좀 초점을 두자라고 해서 저희는 뭐 럭키드로우라든가 여기에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뭐 쿠폰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용성이 그 NFT의 사용성입니까? 아니면은 마켓의 사용성입니까? NFT의 사용성이 NFT의 사용성. 네네. 예. 마켓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NFT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되고 NFT를 민팅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발행사가 들어와야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발행하는 이 NFT에는 어떠한 사용성을 같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같이 협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대로 들어가면은 좀 더 많은 뭐 활성 유저 수를 늘릴 수 있다던가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최근에 진행했었던 하나 사례를 예,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NFT를 발행을 해요. 이 NFT를 발행을 하고 이 NFT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이 NFT와 똑같은 액자를 드리는 실물 액자를 실물 액자를 네네. 드리는 거를 했습니다. 이 NFT를 갖고 있으면 이 용 캐릭터인데 이 용을 갖고 있으면 이 용과 똑같은 그 NFT와 똑같은 시리얼 넘버와 트랜잭션 해시값을 박아서 액자로 보내주는 거를 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NFT가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NFT예요. 레어리티도 굉장히 높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를 해주겠다. 희소적이고 쓸 수도 있고. 네,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실제 액자를 이제 주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단시간 내에 이게 완판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좋은 네.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NFT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 NFT를 갖고 있으면 모두 준대. 이 NFT를 갖고 있으면 모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플러스 원이 되는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 가서도 원 플러스 원에 손이 가게 되는 저는 것처럼. 원 플러스 원만 삽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예. 근데 그런 NFT는 이제 최초 판매까지는 괜찮은데 2차 판매할 때는 실물까지 같이 전달해 주진 않으니까 네네. 내가 처음 구매한 NFT 가격보다 낮은 어떤 밸류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해증하기 위해서 이 NFT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NFT 아니면 이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운영, 이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뭐 파티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잘 혜택들을 설계가 되어야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지 않고 이제 처음에 네네. 줬던 실물이 가지 않더라도 네, NFT 이제 맞습니다. 3차 거래가 이루어지겠네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프로젝트와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랄까 점점 뭔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대중이 역시나 이제 NFT 마케팅 서점 마케팅 영역에 있잖아요. 그래 봤을 때 이거를 어디다가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저조차도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액자를 받았을 때 무엇 할 수 있냐, 이것이 혜택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용성, 활용성 측면에서 좀 아쉽다 아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NFT의 가치와 이 NFT 가격이 색정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한 이제 신세계 푸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 NFT 같은 경우에는 그 NFT를 갖고 있으면 예. 신세계 백화점에 그 백화점의 모든 지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인을 해줍니까? 네네. 예.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이 NFT 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차 무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일종의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라고 볼 수가 멤버십이 있겠네요. 되는 거죠. 네. 어.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 NFT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제가 이 백화점을 이용하다가 A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이 NFT가 있었는데 예. B 백화점의 마일리지가 더 많아서 B 백화점으로 옮길 것 같아. 그러면 이 NFT를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훨씬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 자체가 NFT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면 이 NFT를 훨씬 더 유용하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혜택의 왕이 있다면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그전에는 BAYC였죠. 네. BAYC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 대상으로 이제 뉴욕에서 굉장히 큰 파티를 파티도 했는데 하고. 거기는 이제 셀럽들이 다 오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하고 사진 찍고 같이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이런 파티를 매년 하고 있다는 거, 그 혜택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작게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푸빌라의 그런 마일리지 혜택, 그리고 뭐 인증서, 인증이 아니라 기념품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그 혹시 있었던 푸빌라 같은 경우도 BAYC처럼 그 NFT 소유하신 분이 그 2차 상업적 활용권이 오픈돼 있어요? 지금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안 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용성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런 뭐 파티 초대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옵션인 경우도 좀 있는데 이제 NFT 자체를 소지하면 그 NFT의 어떤 2차 IP 상업적 권리를 오픈하는 형태로 좀 많이 풀어내더라고요. 네네. BAYC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는 걸로 또 유명하고. 네네. 이렇게 뭐 대기업들이 뭐 혜택을 주면서까지 NFT 마켓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NFT 시장이 지금 침체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업계 사람들 그리고 뭐 기업들이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NFT 자체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은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게임이라든가 뭐 메타버스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널리 사용되기 위한 어떤 혜택들을 준비하고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NFT의 사용성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한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맵은 굉장히 좋고 뭐는 좋은데 실제로 마켓플레이스에 올렸다가 이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초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는 어떠한 사용성도 없고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이 없다면 그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없다면 그런 프로젝트들을 선별해서 올리는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할 거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서 이 NFT의 사용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 NFT도 우리가 흔히 하나들 갖고 있는 뭐 휴대폰이나 다른 거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 쉽게 이용할 수 있고 NFT의 가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쭉 이제 오늘 뭐 이제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보시는 분들 투자자인 분들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NFT를 과연 투자를 할 만한 시기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뭐 투자 NFT 구매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네. 제가 뭐 투자에 대해서 제가 뭐 NFT에 대해서 뭐 많이 갖고 있지도 않지만 네. 유명한 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하시니까. 네,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네. 그냥 유명한 거를 그냥 사는 게 제일 낫기는 유명한 해요. 거? 그냥 유명한 거 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명한 저는 거 오래 갖고 있기. 네, 오래 갖고 있으라고. 저희 코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갖고 계시고 오래 갖고 계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다양한 NFT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NFT를 경험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투자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갖고 거기가 올랐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고 이런 방향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이 NFT가 쓰일 환경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NFT의 사용성과 목적성에 초점을 둔 거를 조금은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하신다면 그때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지금은 있습니다. 약간 투자보다는 뭔가 NFT를 경험하는 측면에서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다. 네. 네. 허원 이사님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NFT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담당을 하시는데 NFT 사업을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메타파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는 예.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한 조각의 NFT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안에서 누구나 쉽게 NFT를 경험하고 NFT를 발행하고 NFT를 소유하게 하자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최종 목적은 메타버스 안에서의 이 NFT의 사용성을 넓히고 저희가 그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뭐 당연히 기업 가치도 올리겠지만 이 NFT를 널리 좀 확장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FT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NFT에 대한 경험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은 노력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NFT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허원호 코인플러그 이사와 함께 NFT 시장과 확장성, 대중성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